귀금속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 도대체 이곳은 뭘 하는 곳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제작팀입니다. 저 안내해주러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나요? 일단 처음에 첫 번째 문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가의 제품을 다루는 만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지문 인식 출입문을 2개나 통과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생산팀 아닌 직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2개가 끝이 아니었네요. 3번째 문을 통과하고 4번째까지 정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에선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고순도의 금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골드바로 다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금의 가격만 해도 약 160억 원 정도 된다는데요. 이 금을 이용해 작게는 1g부터 크게는 1kg까지 대략 15종류 이상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골드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쭉 보시면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12지신 골드바입니다. 해마다 이제 해당되는 0이면 0, 내년에 이제 뱀띠면 이제 이런 뱀 문양이 들어간 골드바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뱀 모양이 들어간 골드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과정은 압연입니다. 압축기를 이용해 순금을 얇게 펴주는 과정인데 제품의 중량에 따라 두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압연을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두께까지 가야 한번 타바를 했을 때 그 골드바 하나가 그 10톤 중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중량이. 압연 작업은 2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롤러의 움직임에 따라 주고받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원하는 두께의 평평한 금판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 작업하기 전에는 한 11에서 12c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마 한 70cm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다음 압연기 가서 미세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두께로 맞춥니다. 압연을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중량 편차가 심해져서 이제 한번 잘라줄 겁니다. 금은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길이가 길어지면 휘거나 늘어질 수 있어 잘라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900g짜리 절반을 잘랐기 때문에 한 450g 정도 나오고요. 오늘 시세로 대략 한 6,2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한 9kg 정도, 대략 9kg 정도가 되니까 한 12억 정도 나오겠네요. 12억이요? 네네. 보기엔 얇아 보이는데 가격이 엄청나네요. 미세한 두께까지 잡아줄 수 있는 압연기를 이용해 다시 2차 압연을 진행, 정확한 수치를 맞춰줍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면 골드바의 중량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금의 두께를 확인해 보는데요. 제대로 잘 됐을까요? 원하는 두께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타바를 진행해서 이제 실제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골드바의 형태를 잡는 작업. 금판을 유압 프레스에 넣고 일일이 하나씩 찍어내는데요. 골드바 제작은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해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업하는 게 비싸다 보니까 이제 뭐 조그만한 조각이라도 어디 안 돌아다니게 잘 챙기면서 하는 편입니다. 네, 처음에는 손 발발 떨면서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타바를 하고 남은 짜투리들은 이것도 다 쓸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다시 녹여서 또 다른 골드바로 작업을 합니다. 절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과정인 무게 측정. 그런데 오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롤러가 잘 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 작업 후엔 항상 중량 조절이 필수입니다. 골드바 중량이 모자랄 때는 이제 금을 조금 보태가지고 댐 작업을 해서 중량을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중량이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칼을 이용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중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량을 맞추는 것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금을 미세하게 깎아낸 후 저울에 올려 다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골드바 같은 경우는 10돈짜리 같은 경우는 37.5g인데 이게 0.1g만 중량이 빠져도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한 오늘 시세로 한 13,000원 정도가 손해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중량이 필수입니다. 중량이 잘못 나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정확히 무게를 맞추는 건 중요한 작업입니다. 잘라낸 금 부스러기들도 꼼꼼히 모아둡니다. 원재료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재고 확인을 하고 재고가 맞아야지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못해요? 안 맞으면? 네, 은행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재고가 안 맞으면 퇴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근의 필수 조건이 떨어진 금가루를 회수하는 거라네요. 그리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금공장들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카페트를 태워서 이 카페트 안에 있는 금들을 회수를 합니다. 금가루도 모이면 금세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소중히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작업실을 이동해 다음 공정인 광택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잘라낸 금판을 특이한 기계에 넣습니다. 쇠구슬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로 이제 금 표면을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이제 기스 같은 거나 그런 게 이제 광이 나는 그런 원리로 나는 겁니다. 골드바와 전용 세제를 물과 함께 광택기에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돌려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면에 미세한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 특유의 광택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해졌는데요.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공정만 남았는데요. 골드바 위에 문양을 각인하는 과정입니다. 밋밋한 표면에 금형을 올리고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지금 이제 12지신 중에 뱀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내년이 뱀띠 해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그 해의 띠를 새긴 골드바가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바쁜 때라고 합니다. 이 10돈짜리 뱀 문양 골드바의 가격이 약 540만 원. 중량이 무거울수록 가격 부담이 커져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1돈짜리 골드바라네요. 포장이요. 뱀 두께. 이제 마지막 검수를 마치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다 이렇게 진공을 해서 저희 지금 기계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보통 하루 생산량은 다양한 제품을 합해 1000개 정도. 그런데 골무를 끼고 작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골무가 없는 손으로 하면 여기에 지문이 남아서 저희가 패킹을 하게 됐을 때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골드바와 보증서를 함께 전용 케이스에 넣고 진공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는 이유는 외부의 먼지나 습기로부터 골드바를 보호하고 품질과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재고 시간이니까 재고 준비하자. 네.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퇴근 전 공장 안에 있는 모든 금의 무게를 확인해야 합니다. 75.55, 2661.28, 3666.18, 43.11,
43.26. 모두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고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이제 안 맞게 되면은 이제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 제가 제일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건희 씨 이거 제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 적힌 게 저희 실 중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 중량 토탈이랑 저희 오늘 이제 입출고 관련해서 장구를 정리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랑 장구 재고랑 실 중량을 만나 확인을 해봐요. 수치가 맞아야 퇴근할 수 있어서 정확히 맞기를 기원하며 확인한다네요. 어때요? 다 맞아요? 네, 지금 재고가 안 맞아요. 네? 재고가 안 맞아요. 왜요? 일단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10돈 차이 납니다, 재고. 얼마 차이 나, 건이야? 10돈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찾자. 전 직원이 나서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했던 곳 위주로 찾는데 도통 눈에 띄질 않습니다. 10돈짜리 하나가 떨어진 것 같은데 광택실에 없니? 네, 아니 확인해봤어요. 하나님 밑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조심을 해도 작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아, 금 찾았습니다. 네. 절단기 밑에 있었네요. 동훈아, 10돈 맞아? 네, 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찾아 다행입니다. 고생했다. 황금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이 있듯이 금을 매일 보면서 재물의 욕심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게 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한 골드바 제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골드바 제조 공장이 맞는데 금은 보이지 않고 이 초록색 액체로 뭐라는 걸까요? 합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을 빼내고 고금만 추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금이에요 지금? 네, 지금 색깔은 이래 보여도 금이에요. 금을 정렬하는 첫 번째 단계, 염산과 질산을 섞은 왕수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차로 걸러낸 왕수는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금만 4kg고 다른 불순물까지 포함한 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4kg 정도 있으니까는 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사이로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이 물이 5억이에요? 네. 우와, 어마어마한데요? 용기에 붙은 한 방울의 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통과 도구들은 다시 한번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긁어서 다 넣어야 돼요. 정말 알뜰하게 비워냅니다. 그럼 다음 작업은 뭘까요? 방황산을 투입해서 액체인 금속을 고체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황산 나트륨을 넣어주면 금을 가라앉혀 고체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순수한 금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온도가 확 올라가서 뜨거운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고 있어요.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을 저어줘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기 벽에 붙어있는 것들이 다 금이에요. 작업자가 다음 과정을 준비합니다. 금을 가라앉힌 후 그 위에 있는 물은 온도를 내린 후 조심히 떠서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금이 없어요. 금은 다 밑에 깔려 있고 전부 이제 금 위에 이제 산성 용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리가 녹아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그런 그 이외의 물들을 지금 빼내고 있는 거예요. 채 가라앉지 않고 액체에 떠 있는 금을 추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걸러준다네요. 걸러낸 액체도 고스란히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 액체는 버리시는 거죠? 이 액체도 혹시 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냅둬보고 다음 날에 이제 버립니다. 되게 알뜰하네요. 그렇죠. 1g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요. 걸러낸 후 버리는 작업을 꼬박 2시간이나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제 서서히 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째 금이라고 하기엔 반짝임도 없고 제가 볼 땐 흙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냥 보면은 흙인지 금인지 티가 안 나요. 근데 금인 거죠,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금인 줄 몰랐거든요. 다음 단계는 아직은 흙처럼 보여서 금인지 분간이 쉽지 않지만 가라앉은 금을 조심스럽게 퍼서 여과기에 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인 초순수를 뜨겁게 데워 위에 부어줍니다. 산으로 녹였었기 때문에 산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기를 없애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금보다는 흙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세척을 끝낸 후 물기를 뺀 금을 사각통에 넣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특별해 보이는 기계에 금이 든 통을 고이 넣습니다. 이 기계는 뭐예요? 이거 이제 소속로라고 금 이외의 물건들을 이제 태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제부터 800도의 온도에서 5시간 동안 건조시켜야 합니다. 다섯 시간 후 다시 소속로의 뚜껑을 여는 작업자. 과연 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금 맞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금이 소결된 상태거든요. 고온으로 이제 압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바로 금 한 덩어리 무게를 확인하는데요. 84.03g입니다. 요거 돈수로 따지면 20돈 정도 되는 거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900만 원 이상 가는 거죠. 900만 원이요? 예, 요거 하나에 900만 원이요. 우와. 말 그대로 진짜 금값이네요. 바로 만들기 전까지는 금이라고는 네, 생각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말씀 있잖아요. 황금 목요일 돌같이 하라. 일이잖아요. 네. 1kg짜리 골드바를 만들기 위해 금의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약간의 증발을 대비해 0.7g을 추가로 넣어 무게를 맞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골드바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건조된 금을 원통 모양의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이거 고주파로 스위치를 넣어준 거예요. 고주파? 네. 불로 녹이는 게 아니에요? 네. 고주파로도 녹이고 이제 위에서 이제 불도 쏴주고요. 아래에서 고주파를 이용해 빨갛게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위에서 토치로 불을 더해줍니다. 불로 녹이면 아무래도 가스 그 산소가 불어주기 때문에 이제 금이 잘못하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서 이제 고주파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주파로도 작업을 주로 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해 금의 녹는 점인 1064도 C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 금을 녹이는데요. 온도가 높다 보니 불과 5분이면 이렇게 금이 모두 사르르 녹아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가니 안쪽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주네요. 녹으면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토치로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불을. 벽면을, 도가니 벽면을. 쏴주면은, 도가니 벽면을 쏴주면 이제 금이 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것도 알뜰하게 금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녹이는 동안 도가니를 흔들어주면 안쪽에 금이 들어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금을 카본으로 만든 틀에 부어줍니다. 부을 때도 이렇게 끝까지 다 부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안 보면은 금이 나오다가 이게 도가니가 식어가지고 거기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 때 최대한 빨리 부어야 됩니다. 부으면서도 금의 온도가 내려가 굳지 않도록 열을 쏴주면서 작업해줘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번쩍번쩍 빛나는 1kg짜리 골드바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에 그럼 얼마인 거죠? 하나 1억 3천 정도 하는 거죠, 한 장에. 골드바 제작 후 무게 측정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1kg가 안 돼요. 네, 지금 1kg가 안 돼요. 지금 여기 도가니에 보시면 도가니에 금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 깎은 거로 다시 이제 중량을 재가지고 다시 재용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부족한 분량의 금을 추가해 무게를 맞춘 뒤 다시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 작업인 만큼 처음보다 더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골드바는 중량이 중요한 제품이라 작은 오차도 없이 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새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울에 올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붓다가 옆으로 새버리면은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다 찾아가지고 다시 녹여야 되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녹이고 붓고 굳히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2시간 동안 쉼 없이 노력한 끝에 오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몇 개 나왔어요? 거의 한 35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5kg? 네네. 이게 총 얼마인 거죠? 오늘 만드신 게? 한 45억 되는 거죠. 45억이요? 네네. 오늘 만든 골드바의 가격이 무려 45억이라는데요. 완성된 골드바는 꼼꼼히 검수한 뒤 포장까지 마쳐야 비로소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한 달에 평균 150개를 만드니까 1년이면은 1,800개죠.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2,300억 정도 되는 거죠. 2,300억이요? 그렇죠. 금값으로 따졌을 때. 우와. 욕심 난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